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들어와서 LG 게이트웨이 모뎀에 연결되었고요. 방 1에 전화선, 랜선, 방 2에 랜선, 거실에 랜선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 1에 가보시면 데이터선을 통해서는 랜선을 통해서는 이 IP타임 공유기에 랜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유기 랜 1, 2, 3, 4 중에 하나가 컴퓨터 1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스마트 TV는 요 IP타임 공유기와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탑은 여기 전화 포트를 통해 나온 랜선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실에 가시면 역시 데이터 포트를 통해 나온 선이 LG 공유기 랜에 연결됐고요. 그 공유기 랜 1, 2, 3, 4 중에 하나가 셋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시 거실 스마트 TV도 와이파이 연결되어 LG 공유기에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고요. 요거는 스마트 TV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해도 되고 그 랜선을 통해서 유선을 연결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에 역시 데이터 포트를 통해서 컴퓨터 2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요 커플러, 요 멀티커플러는 전기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짝 지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짝 지어주는 거, 요 한 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은 데이터 포트 쪽이고 왼쪽이 전화 포트 쪽인데 전화 포트는 특별히 뭐 아실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뽑아서 쓴다고 요 랜선, 전화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요 랜선을, 전화용 랜선을 필요할 때 뽑아서 쓰신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모뎀, 단자함에 있는 모뎀에서 이렇게 연결되었고요. 오른쪽 보시면 방 1에, 나스를 추가하게 되면서, 이제 보통 나스를 이렇게, 집에서 연결을 하면, 각 방이나 이제 거실 같은 데서 이제 나스에 있는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영화를 당겨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홈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방 1과 거실에 있는 저 공유기, IP타임 공유기와 LG 공유기를 필요해서 이제 번갈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연결하는 그 귀찮음을 덜어내고자 또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그 밑에 홈 네트워크는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설명드릴게요.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거실에서 단자함에서 LG 모뎀에서 이제 단자함 LG 모뎀에서 거실로 메인 인터넷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컨트롤러 공유기가 메인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단자함으로 다시 나와서 허브에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허브 요거는 괄로에 IGMP 지원 이렇게 괄호 쳐놨잖아요.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이게 IGMP 기능 요거는 이제 IPTV를 위해 있는 기능인데 요 그림상에서는 제가 이제 지금 그 방 1에 있는 그 TV 셋탑은 LG 모뎀에 직결을 할 거기 때문에 요 그림상에서는 필요 없는데 이제 추후에 예를 들어 LG가 아니고 뭐 SK를 쓴다든지 K3를 쓴다든지 이렇게 환경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허브는 그냥 IGMP 기능을 지원하는 허브를 구입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이거는 뭐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나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IGMP 기능이 있는 허브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모뎀에서 거실에 있는 컨트롤러 공유기에 갔다가 컨트롤러 공유기에서 다시 단자에 있는 허브에서 다시 이제 각 방 1과 방 2로 이렇게 랜선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 1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 1에 있는 TV 셋탑은 LG 모뎀에서 그대로 직결을 해 주시고요. TV 셋탑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모뎀의 직결, 2번이 모뎀에 직결된 통신사 공유기의 직결. 이렇게 1번, 2번이 제일 안정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금 요 거실에 있는 IPTV 같은 셋탑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IP타임 컨트롤러에서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도 이제 IPTV 같은 경우에 KT가 다르고
SK, LG가 다르고 이렇습니다. KT는 단독 한 묶음, 그 다음에 SK, LG는 한 묶음,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이제, IP 타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IPTV 메뉴에 SK, LG 이렇게 선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뭐,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웬만해서 문제 안 생기는데, 아주 미세하게 한 번씩, 뭐,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또 그때그때 또 해결하시면 되긴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리고, IP타임뿐 아니라, 뭐, 아수스나 뭐, 다른 공유기도 그 IPTV 기능을 찾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뭐, IPTV 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 1과 방 2는 에이전트로 공유기를 세팅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팅하실 때 거실에 이제 컨트롤러 공유기를 먼저 연결하시고 그거를 메시 네트워크 컨트롤러로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뒤에 이제 에이전트를 붙이시면 조금 수월하게 초보자분들 조금 수월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냥 이래나 저래나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LG 모뎀 같은 경우에 요 게이트웨이 모뎀 같은 경우에는 나트 모드만 지원하고 브릿지 모드를 지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요 IP타임 컨트롤러 거실에 있는 컨트롤러 공유기가 그 나스의 외부 접속을 위한 포트 포워딩을 컨트롤러 공유기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 컨트롤러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 한 게 제대로 먹히려면 그 LG 모뎀에서 이 컨트롤러 공유기가 할당받은 IP에 DMZ를 걸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밑에 DMZ라고 얘기를 제가 표시를 해놨죠. 요것도 한번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나 뭐 저기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뭐 상세하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외부 접속을 그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거실로 가는 랜선 요거 놔두고요. 방 1과 방 2로 가는 랜선은 뽑아서 준비한 허브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 3이나 방 4가 있으면 역시 이렇게 허브에 연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는 이 모뎀에서 나간 랜선이 들어가서 다시 요 허브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요 전화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하면 뽑아서 쓰면 된다고요. 그렇게 요 전화선을 거실로 가는 전화선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실에서 나와서 요 허브에 연결이 돼서 방 1과 방 2에 방 3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실부터 가보겠습니다. 거실 가시면 일단 요 LG 공유기는 빼버리고요. 요거는 이제 안 씁니다. 자, 컨트롤러 공유기가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랜선, 요 데이터 포트에서 연결된 랜선은 컨트롤러 공유기 외에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요 셋탑 역시 컨트롤러 공유기 컨트롤러 공유기 랜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IPTV, SK, LG, IPTV 사용 여기 체크해주고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컨트롤러 공유기에서 허브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 포트를 통해 연결을 하시고 요 전화 포트에서 나온 랜선을 역시나 컨트롤러 공유기의 랜 1, 2, 3, 4 중에 하나 연결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이 들어왔다가 요 흰선 요 전화 포트를 통해서 단자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방 1, 방 2, 방 3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 1로 가볼게요. 그러면 요 데이터 포트를 통해서 나온 랜선은 원래는 랜에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에이전트 공유기로 작동을 시킬 때는 랜에 연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랜에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어차피 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셋탑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모뎀에 직결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고요. 그래서 전화 포트를 통해서 셋탑에 그대로 연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TV는 IP타임 공유기에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유선이든 무선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위로 가보겠습니다. 방위에는 역시 데이터 포트를 통해서 랜이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근데 요 랜선을 역시 IP타임 062, 에이전트 062, 랜 1134 중에 하나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랜 1134 중에 하나에 연결된 랜선을 컴퓨터에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요 에이전트 062에 연결된 컴퓨터 2, 스마트 TV, 컴퓨터 1이 모두 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홈 네트워크에 연결이 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이 컨트롤러 062에서 양방에 있는 에이전트 061을 에이전트용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건 IP타임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방 1에 NAS를 설치를 하고요. NAS 역시 랜선을 에이전트 061 랜 1234 중에 하나 이렇게 연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요 NAS와 나머지 장비들이 전부 홈 네트워크가 되면서 NAS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 1이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TV에서 NAS에 있는 영상을 볼 수 있고요. 플레이할 수 있고요. 역시나 이제 거실에 있는 스마트 TV에서 NAS에 있는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고, 역시나 컴퓨터 2에서 NAS에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해서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니까 요 방 2에 있든지 거실에 있든지 방 1에 있든지 최적의 무선 신호를 뭐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맥북이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인 거고,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신호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연결해 보면 조금 차이 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제 만족을 못 하시면 그 062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Q&A 같은 걸 해가지고 해결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예, 요렇게 해서 멀티 커플러가 있는 단자함에서 메시 네트워크, 유선 메시 네트워크, IP타임 061을 이용해서 무선 메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뭐 IP타임 아니고 뭐 다른 제조사 061도 뭐 똑같이 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